오늘 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 걸까요? 지금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겁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KM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와주셨어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각할 게 많은 금요일 오후입니다. 키워드 5개 저희가 랭킹 전해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열어보면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봅니다. 반도체 이야기 할 겁니다. 하이닉스 이제 라운드 넘버가 바뀌면서 황제주 입성 초읽기인지 오늘 강한 쪽에 대한 이야기 좀 무게감 있게 해볼 겁니다. 지금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양대지수 빨간불 확인되는 가운데 하이닉스 현재 구간에서는 90만 닉스 유지가 되고 있네요. 형님들 끌어주고 있는데 일단 이 형님들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하기 전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전반적인 사이클은 오케이인지 이전부터 볼 텐데요. 먼저 김성훈 대표님께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분위기만 본다면 이 메모리 쪽의 사이클은 강화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AI 거품, 과잉 투자에 대한 노이즈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악재보다는 조금 더 호재에 집중하는 시장 분위기인지 사이클상 분위기 먼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이제 연결고리를 찾는다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는 사실 연결고리가 아주 크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사실 오픈 AI발 이제 거품론이 조금 더 잦아지는 상황에서 지금으로서는 저희는 이 마이크론에 또 집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HBM4 얘기는 또 뒤에 할 거지만은 지금은 이제 레거시 쪽에 디램이나 낸드의 올해 이 ASP 상승률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 이제 뭐 80에서 90%의 연간 상승률 거기에서 또 120%까지 지금 상향한 상황이고요. 또 실적으로도 지금 SK하이닉스가 보여지고 있는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캐파 경쟁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고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러한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만에 이제 공장 클린룸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빠르게 좀 전해드리고 있고 또 앞서서도 내년에 이제 디램 생산에 대한 확대 그리고 양산 일정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사이클이 뭐 단기 고점이다라는 논리는 저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4분기 SK하이닉스 실적에서 봐왔듯이 지금으로서는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대한 경쟁 구도에 따라서 또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당장은 당연히 SK하이닉스 쪽에 100만 황제주의 돌파를 조금 더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매크로적으로도 봤을 때 삼성전자를 압도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금 HBM4에 대한 양산 일정은 삼성이 앞설 거지만 또 캐파 면으로는 SK하이닉스를 압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종목별로 조금의 다양성은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전반적인 그 길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황제주까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에요? 아니면 저희 여러 번 대표님과 반도체 투톱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지금 자리가 가장 쌀까요? 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마다 세론이 나왔는데 이번의 흐름은 어떨까요? 그렇게 여쭤본다면 항상 SK하이닉스를 일부 비중을 줄이셨던 분들이 다시 담는 구간에 대해서 난이도가 쉬울까? 저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60일선까지 횡보하는 흐름도 보여줬고 변동이 뭐 하루에도 5% 이상씩 많았던 적도 있지만 지금의 변동폭으로 봤을 때는 하루의 변동폭이 5% 이내로 많이 좁혀졌고 21선 터치되자마자 이제는 반등이 나오는 구간으로 본다면은 물량 비중 절대 뺏기지 마시고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앞서서 SK하이닉스 자산가 전원주 우리 홍보 봤을 때 뭐 40배가 낮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좋은 종목들은 계속 바이앤홀드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샀다 팔았다 추익 실현이 아니라 끌고 가는 전략이 지금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전원주님 단가가 2만 원이셨더라고요. 네. 하이닉스 이야기로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과도 이야기해 볼 텐데요. 컨퍼런스 콜 이후에 주가의 기울기로 본다면 하이닉스 쪽으로 좀 기울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두 회사 다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고
자신감이 정말 상당했잖아요. 네. 그런데 기술 측면에서도 선택지도 다르고 여러 방면에서 다릅니다. 시장은 지금 구간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안정된 기술력, 캐파 로드맵 이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걸까요? 삼성전자도 좋고 네. SK하이닉스도 좋은데 그 안에서 조금 더 나아 보이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자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주주환원 정책과 자사주 소각 규모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공격적인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 기술 이야기를 할 때 SK하이닉스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지금 고객사에서 이야기하는 HBM4에 대한 사양을 현재 HBM3 8단 12단 하고 있는 공정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SK하이닉스가. 그러면 장비주들은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를 비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는 HBM4를 위해서 엄청나게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서도 지금 요구하는 스펙을 맞출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었을 땐 추후에 HBM4가 많이 나갔을 때 마진율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투입 비용이 적은 SK하이닉스가 지금도 마진율이 좋은데 HBM4에서도 더 마진율이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물론 좋은데 SK하이닉스의 장점들이 더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이쪽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근데 막 순위를 이제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두 기업이 공통적으로 또 한 부분은 뭐냐면 낸드 플래시가 가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저는 낸드 플래시 쪽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가 동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기대 수익률로 본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삼성전자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하이닉스를 봐야 됩니까? 그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영업이익률의 성장세가 더 큰 쪽이 유리하거든요. 네. 그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도 좋은데 SK하이닉스가 더 좋아 보인다고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쪽에 워낙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도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150만 원 선까지 좀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목표가, 눈높이가 나오는 이 구간입니다. 그러면 소부장단의 아이디어도 여기에서 기인해서 잡는 게 맞을까요? SK 하이닉스의 향으로 볼지 아니면 소재, 장비 조금 나눠서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쪽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오늘 워낙 우르르 오르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제히 랠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콕 집어서 이거 왜 올라요? 라고 질문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공략 가능하고 가장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매력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소부장의 전략은 지금 구간에선 뭐가 될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이 종목 수도 워낙 많고 이게 사실은 오늘과 같은 경우는 대덕전자가 한 20%대 상승률 보이고 있거든요. 기판 쪽. 네. 근데 앞서도 제가 전공정 쪽 증착장비 봐야 된다, 아니면 소켓 봐야 된다, 그리고 CXL 봐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지만 핵심은 것 같아요. 오늘 대덕전자가 오른 이유는 증권사 레포트에 대한 영향력도 일부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대덕전자의 이 FCBGA 관련돼서 기판이 좀 늘어나서 ASP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 ETF의 자금이 수익률은 이제 사실 이 반도체 ETF보다는 좀 수익률이 부진할 수 있거든요. 오늘 왜냐하면 바이오 쪽의 흐름들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 선택을 한다면 종목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소부장 쪽 ETF 중심으로 보고, 대신에 코스닥 쪽에서 지금 이 소부장 비율이 한 20% 정도까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바이오 쪽 비중이 많다 보니까 코스닥 150 안에서도 이제는 흐름을 저는 섹터별로 나눠서 보는 차원으로 본다면 소부장 쪽 라인들에서 대표주 중심으로, 그러니까 코스닥 상위주, 리노공업이 됐던 아니면은 우리가
코스닥은 아니지만 한미 반도체가 됐던 이등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이등주 중심으로 보는 것이 펀더멘탈도 좋고 대신에 만약에라도 단기 고점이 나왔을 때 소부장 업체들이 워낙 지금 과열 구간은 맞거든요. 그게 사실 개별적으로 펀더멘탈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급등한 건 아니고 앞서서 앵커님께서 형님들이 끌어준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단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 하단을 좀 우리가 리스크를 볼 때는 당연히 시총 상위 2등주 중심으로 보자라고 그냥 좀 심플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ETF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좀 사이즈가 있는 쪽 중심으로 전략을 잡아보자라는 중심축 조언을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종목으로 좀 더 들어가서 AS 겸해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 본부장님, 사실 타이밍 잘 잡아주셨습니다. 이때 이쪽은 덜 갔으니까 봐도 돼요 라고 말씀해 준 종목이 솔브레인입니다. 오늘도 고점에 대한 노크 52주 신고가, 저희 목표한 가격이 제 기억이 맞다면 30만 원 네. 선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훌쩍 넘어서 앞에 5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30만 원 그때 실현한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계속 누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더 모멘텀 남아있는지 솔브레인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일단 그 이후에 제가 그 다른 코너에서 목표가를 35만 원으로 한번 높여주셨나요? 40만 원으로 한번 높였었는데 지금 40만 원도 넘어서 벌써 50만 원대까지 간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더 가져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있으신 분들은 솔브레인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와서 부담이 된다고 하면 저는 하나 머티리얼즈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하나 머티리얼즈, 워닝 머티리얼즈, 낸드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한솔 케미칼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장비주도 좋은데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참 애매한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포드 PR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도 이게 지금 고평가니 버블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장비주들은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적 잡힐 때 한 번에 몰아서 잡힐 때가 있고 또 그렇다면 그 다음 분기에는 안 잡힐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오히려 소재라든지 부품 쪽이라든지 이쪽이 저는 더 실적적인 측면에서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압축을 해서 보는 게 더 나은 선택지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압축된 전략까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낸드 가격 상승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구간인 만큼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서 저희 소부장의 아이디어도 생성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로봇 이야기를 함께 해볼 텐데요. 어제와 약간 온도차가 있는 현대차 중심으로 이야기 일단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현대차 노조가 로봇 투입에 반발했다라고 하죠. 워낙 강력하게 로보틱스발 모멘텀으로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었던 딱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오늘 관련된 로봇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하락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어제의 상승세에서 조금 쉬어가는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전반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오늘 로봇과 함께 자동차 이야기할 텐데 먼저 현대차를 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분위기로 봐야 돼요? 어제 올랐다. 그리고 피로감일까요? 아니면 미래차로 가는 과정, 로보틱스가 더해지는 과정에서의 진통, 즉 매력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와야 될 시기인데 맞아요. 이것을 굳이 늦출 필요 있느냐. 저는 이 노조의 입장 자체가 사실 뭐 법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자연스럽게 은퇴자들과 또 생산자들 신규 채용을 받지 않으면 자동화가 자연스럽게 되고 로봇 투입이 자연스럽게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진통은 어찌 보면은 몇 번 오지 않을, 또 현대차를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 지금으로서는 그런 좋은 기회일까고 굉장히 의문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지금 59만 5천 원 고점 갈 때는 아쉬워하시던 이 투자자분들이 없으셨던, 근데 지금의 흐름에서 본다면 더 빠질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모르겠다. 이게 저점일까라고 맞아요. 자꾸 의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100%를 다 매수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현대차와 도요다를 평균적으로 펄을 같이 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제가 일주일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수급적인 이슈로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으로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가 가세한 시장에서 수급이 이 두 쪽으로 쏠린 다음에 어느 정도 멀티플 더 부여받고 나서 그 수급이 현대차 그룹주로 몰린다면 그 힘이 더
2배,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저 나름대로 현대차는 50만 원 이탈하면 계속해서 이거는 사실 더 오지 않을 기회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 위주로 몰리는 수급에 주목해보자라는 힌트 대표님 주셨는데요. 그때 현대차 그룹에 몰릴 때 이게 로보틱스발 모멘텀으로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지배구조, 또 다른 이슈로 몰리는 수급의 형태라고 일단은 저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두 가지 다 봐야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모비스와 현대차를 거의 동급으로서 네. 밸류를 부여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그때도 정의선 회장의 주머니 걱정을 하지 말라 그런 게 지금 6천억 투자해서 얼마나 불어났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모비스가 주가가 뭐 누를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뭐 주가 누름 방지법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상황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모비스에 대한 이 밸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치 있게 봐야 되고, 그중에서 서자인 기아보단 당연히 현대차를 더 높게 보지만 지금으로서 현대차 그룹을 전반적으로 가치에 대한 밸류는 계속 높아질 건데, 이것을 누가 먼저다라고 할 거는 없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노이즈는 계속 들지만 이제는 학습 효과의 구간이 조금씩 오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보선 다이내믹스 가치가 몇 달 안에 4배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치를 정확하게 누가 수치로 산정을 못 해요. 스페이스 X도 마찬가지고 보선 다이내믹스도 그렇고, 부르는 거대로 값이 나온다. 그거로 봤을 때 현대차의 가치를 누가 지금 평가를 하겠냐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열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십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학습 효과를 여기서 발휘해도 될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그룹 안에서 오늘 오후에 현대위아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의 컨퍼런스 콜이 2시 구간에 모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로보틱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열어볼게요. 지금 구간에서는 로봇주 일부 종목, 뭐 한라캐스트, 로보티즈 정도만이 빨간불인데요. 자, 현대위아 오토에버의 로봇 관련 코멘트가 나오면 분위기 반전도 가능할까요? 현재 구간에서는 로봇 관련해서 실적 앞두고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사실 현대차의 실적, 그러니까 실적 외에 모든 것을 제외하고 숫자만 놓고 보면 관세 영향이 좀 있었죠. 맞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그룹사의 현재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령 숫자가 조금 모자른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크게 뭐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고, 오히려 컨퍼런스 콜에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면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현대 오토에버가 움직이게 되면 그런데 지금 자동적으로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현대차, 기아 이게 지금 다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일부 올라올 때 매도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다시 그냥 대회 일정, 대회 이슈를 고민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모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보여지는데, 나는 앞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 하면 현대차인 것 같고, 나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뭔가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싶다고 하면 현대 오토에버, 이렇게 종목을 좀 나누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뭉뚱그려서 보면 안 되는군요. 네. 세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강조를 또 한 번 해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방산 조선 쪽을 볼 건데요. 수주, 실적,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숫자에 주목도 높여볼 겁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이야기로 포문을 열기는 할 텐데요. 노르웨이를 뚫었다라는 기사가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에 대한 해명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확정이라고 공시가 나왔는데도 지금 특징주 그리고 뉴스 기사를 보면은 노르웨이 잭팟이라는 헤드라인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랭킹5에서 먼저 이게 지금 어떠한 위치인지,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수주 모멘텀을 가져가도 되는 건지 지금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해명 공시 나왔는데도 아직도 헤드라인 자체는 노르웨이 잭팟입니다. 지금 구간에서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돼요? 1%까지 낙폭 나왔다가 회복세는 보이고 있는데, 노르웨이발 이슈 지금은 어떻게 진단하는 게 정답제 대표님 가까울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단기적인 수급 이슈로 보면은 이게 확정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만, 좀 넓게 보면은 이제는 뭐 동유럽이 됐든 서유럽이 됐든 우리나라의 이 천무, 뭐 천궁을 비롯해서 무기에 대한 발주가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으로서의 이런 글로벌리 지정학적 환경 요소를 봤을 때는 지금 심각한 게 이제 미국, 이란도 이 대체가 심각하지만 저는 이제 중국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에 달았다고 보거든요.
사실 뭐 2인자에 대한 숙청 얘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2인자 숙청을 이게 기본적으로 했을 때 이게 전쟁의 시발점이다. 원래 이제 전쟁의 발발하기 전에 잡음을 없애기 위한 초석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이 이슈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 이웃에 있는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을 때 방산주들의 모멘텀은 극에 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어찌 보면은 이번에 수주를 신호탄으로 해서 유럽 국가의 모멘텀들 그리고 중동 거기에 아시아까지의 모멘텀들이 촉발했을 때는 방산주 쪽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139만 9천 원까지 찍었지만 그 이상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보이는데 단 오늘 LIG 넥스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본다면 그래도 대장주 중심으로서 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서 그다음에 또 하나 본다면 그래도 한국항공우주의 실적 모멘텀 중심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LRG 넥스원의 실적 나오고 분위기가 반전된 점 포인트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현대 로템이 조금 있으면 IR이 예정돼 있으니까 실적을 발표할 거잖아요. LRG 넥스원의 실적 실망감으로 전반적으로 방산주의 낙폭이 커졌다면 현대 로템이 뒤집을 가능성도 열어놓을까요? 오늘 워낙 여러 종목에서 특히 방산주 내에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거든요. LRG 넥스원의 영향력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현대로템 앞으로 나올 주목도를 높일까요? 뭐 현대로템을 대부분 얘기할 때 K2 전차의 폴란드 이제 2차 이 수주가 이제 납품으로 반영이 되는 상황이고 3차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로템은 그래도 실적에 대한 이 스토리는 굉장히 다른 종목보다 좀 탄탄하다고 보는데 근데 주가 흐름으로 보면은 LIG 넥슨은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로템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 대한 이 여파도 그렇게 크게 지금 주가가 많이 흔들리진 않고 되게 플랫하게 움직여서 저는 오히려 현대 로템은 실적 발표에서 컨센서스 정도 나오더라도 LIG 넥스원 같은 하락은 나오지 않고 이미 LIG 넥스원이 시장을 조금 흔들어 놨기 때문에 현대 로템 발표돼도 그렇게 막 여파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예방접종 같이 그 역할을 해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적 LRG 넥스원은 소화가 된 상태 그리고 2시 구간에 현대로템 실적 나온다라는 점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조선으로 넘어가서도 실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장 마감 후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IR 자체 삼성중공업이 4시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어떤 시선으로 지금 봐야 될까요? 김대승 본부장님, 여기도 뭐 수주로 움직이는 베이스긴 합니다. 좀 쉬어가긴 했지만 1월에 성적표 괜찮았다라고 하고 실적하면 삼성중공업 성과급 준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기대감 자체 좀 이긴 하거든요. 삼성중공업 1%대 현재 하락이긴 한데 어떤 스탠스 가져가야 될까요? 조선업에 대한 고민도 그냥 비슷해요? 넣어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잘했을 거예요. 네, 일단 잘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당장 만약에 조금 숫자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들이 최근에 꾸준히 받아온 선종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고부가 가치 선박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 그리고 HD 현대 쪽으로의 이제 들어온 미국 선사들에 대한 발주를 생각을 했었을 땐 마스카 프로젝트,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최근 워낙 속도감 있게 지금 지수도 올라오고 반도체도 올라오고 대형주도 올라오고 뭐 ETF도 올라오고 하니 조선주들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분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긴 맞아요. 해요. 네. 그래도 저는 지금의 이 답답함을 이겨내셔야 나중에 삼성중공업이 재차 작년 10월 달에 어떤 고점을 돌파할 때 아니면 HD현대중공업이 최근에 고점을 다시 돌파할 때 그때 좀 수익을 즐길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거 답답하다 그래서 그냥 또 이거 비중 줄이고 다른 쪽으로 가고 또 그거 다른 쪽에서 또 비중 줄이고 또 다른 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속도 맞춰 쫓아다니느라 수익 보기가 참 어려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묵직하게 네. 기다릴 타이밍이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우려의 구간으로 이제 넘어가 볼 겁니다.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이 흔들고 간 자리 이젠 정책으로 가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경고등이 커진 걸까요? 에이벨바이오가 오늘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분위기도 위축된 상태인데요. 산오피의 우선순위 하향 소식 나왔습니다. 사측은 개발 의지가 강력하다.
이렇게 즉각 해명에 나섰지만 시장의 의구심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김성훈 대표님, 에이벨 바이오 여전히 깊이 파였습니다. 17% 하락이거든요. 바이오 섹터 특유의 정보 불균형이랄까요? 그런 논리 때문에 지금 믿지 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 바이오는 네. 약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펀더멘탈이라는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기술 이전을 받아도 과거에 한미약품이 사노피하고 기술 이전 중단되면서도 이게 이제 기술 이전이 확정돼도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술 이전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이 가치를 몇 년치를 땡겨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노이즈가 일부 있을 때, 저도 이제 알테오젠 노이즈 있을 때 당장은 제가 조금 불안하다라는 네.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 거기에 2등의 역할을 했었던 그 대체제 역할을 했었던 ABL 바이오가 노이즈가 살짝 생겼다는 말이죠. 그거는 펀더멘털적으로 굉장한 악재인 거죠. 그래서 저는 바이오주를 볼 때는 이런 기술 이전 애로 기업은 당분간은 좀 자제해달라. 그리고 그나마 볼 거는 그래도 경구용이나 비만 치료제의 이슈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뭐 삼성전자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동제약, 한미약품 저는 바이오를 볼 때 당장은 비만 치료제 위주로서 굳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 굳이 볼 거면 그렇게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이전 쪽 지금은 볼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워낙 묵직한 이슈다 보니까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보세요? ABL 바이오가 회복을 오늘 당일에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기회로도 보면 안 되고 일단은 경고등이 켜졌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네.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급격하게 꺾였을 때 기업 입장에서 빠르게 공시를 내면 그게 엄청나게 그날 당일날 방어를 좀 해줬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ABL 바이오도 그렇고 최근에 알테오젠도 그렇고 당일날 또 빠르게 방어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약해진 상황이고 오히려 같은 날 상대적으로 힘이 센 쪽으로 수급이 우르르르 막 몰려가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삼천당 제약이 그 뭐 대체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이시고 아니면 케어젠과 같은 기업들이 또 그 자리를 잘 메꿔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일단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러 가지 뉴스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그냥 팩트는 밀린 건 밀린 겁니다. 조금 뒤로 순위가 밀려진 건 밀린 거라서 당분간 수급적인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적인 조정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지켜봄이 필요한데 지금 나온 어떤 뉴스에 반응을 해서 빠르게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은 저는 아니지 않겠는가. 일단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투심 훼손된 부분 없는지 의료 AI도 짧게 좀 보고 갈게요. 김성훈 대표님, 의료 AI 쪽은 이상무 좀 별도의 시선으로 봐도 되는 건지 짧게 볼게요. 오늘 개별적으로 지분 관련 이슈 있으면서 유로피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의료 AI는 ABL 이슈에도 자유롭다?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 가져도 될까요? 네, 이 뭐 결이 완전히 틀린 거고요. 이제 이 의료 AI는 AI라는 명목하에서 지금의 흐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딱 뉴로모핏이 가장 강하기는 하지만 흑자 전환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약을 많이 체결하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앞서서 전에도 앵커님께서 시어테크놀로지를 언급을 중등 많이 해주셨는데 흑자 전환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AI 의료기기 쪽에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우리가 부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뉴로모핏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 일라이릴리 거기다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까지 자산운용이 덤비면 뉴로모피아를 우리가 봐왔듯이 주가가 몇 차례 정도 이렇게 퍼포먼스가 급격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뉴로모핏이 오늘 이렇게 좀 상승을 한 것 같은데요. 뭐 당분간은 뉴로모핏에 대한 주가 흐름은 여유롭게 한번 상향을 어디까지 돌파할지 봐야 되는데 전반적인 AI 의료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의료 AI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원자재로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금은에 이어서 구리와 함께 알루미늄도 뛴다. 가격 상승세 놀랍습니다. 그대로 오늘 시장에서는 이 이슈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구리 관련주, 그러니까 전선 붙은 종목들의 랠리도 펼쳐지고 있다는 게 오늘 장의 특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계속 연속성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연말까지 조정했을 수 있다라는 경고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구리 관련주 오늘 장 초반부터 뜨겁습니다. 연속성까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인지 이야기 들려주세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구리 같은 경우에는 공급단에서도 지금 단가적인 문제 때문에 쇼티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수요단에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AI와 데이터 센터에 많이들 들어간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의 상승세도 조금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금과 은과 구리는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그들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봐야 되고 구리는 조금 다른 산업재로 봐야 되는 차이가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프리포트 맥모란과 같은 미국 기업 내에 구리 관련주들에 대한 변동성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다소 윗구리가 달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나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에 대한 연속성은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그리고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판매가 잘 될 때 판가 전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선 전력 판매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판가 전가하면서 판매 어떤 마진율도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실적 앞서 나온다라고 예고해드렸던 현대 오토에버가 수치 나왔네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오토에버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대 위아 쪽에서 4분기에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뒀는지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요. 764억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5.3% 늘어난 결과긴 하지만요. 컨센을 본다면 808억 정도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760억 원대, 그런데 시장 예상치는 하회했다라는 점 일단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연간도 같이 나오겠죠. 연간 매출액은 4조 원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14% 늘어난 거고요. 연간 단위 영업이익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현대 오토에버 연간 단위입니다. 2천억 원대 나왔고요. 전년 대비 약 14%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즉각적으로 분기별로 봤을 때는 예상치 하회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4%까지 살짝 더 밀려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로드맵이겠죠. 잠시 후 2시 10분부터 컨퍼런스 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저희와 함께 체크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저희 원자재 이야기하고 있었죠. 구리 한번 짚어봤는데 동시에 움직이는 알루미늄 같은 시선으로 볼 수 있을지 이야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사실 구리만 보다가 오늘은 알루미늄 관련주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좀 많긴 한데 가격 상승이라는 눈길로 준다면 구리와 비튼 시선 가능할까요? 같은 시선인데 이제 중요도는 좀 떨어질 수는 있고요. 네. 어찌 보면은 지금 구리도 중국에서 지금 구리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원자재 패권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알루미늄 가볍게 반등 시 트레이딩 시에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은 다른 시선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원자재까지 저희 체크 받아봤고요. 오늘장 랭킹5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김성훈 대표 두 분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